네, 반갑습니다. 방송 시작됐나요? 네, 지금 준비 중입니다. 네. 11시 땡 하면 아마 네. 네, 반갑습니다. 평일에 이른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촛불행동이 오늘은 아마 촛불행동 그리고 촛불대행진 진행하면서 처음으로 공수처 앞으로 왔습니다. 오늘 그 발언에서 다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희가 이곳으로 온 이유가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2년 동안 윤석열 탄핵 촛불대행진을 진행해 오면서 수많은 탄핵 사유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과 함께 외쳐왔고 탄핵 사유를 하나하나 정립을 해 왔습니다. 자, 오늘은 그 탄핵 사유를 넘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법 위반 사항을 지적을 하고 그 사항에 대한 고발을 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저는 촛불행동 공동대표 권오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많은 우리 지역에서도 오셨고요. 네, 대표단 포함해서 우리 촛불행동 사무처 분들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용산 촛불행동에도 오셨고요. 또 안양에서도 오셨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오늘 내용의 기본 주제는 그 독도입니다. 독도 영토 주권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자체가 법을 위반하면서 주권을 포기한 행각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통령은 그 재임 기간에 그 통치행위를 통해서 탄핵소추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탄핵소추가 아니라 그 형사 소추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지만 이것은 그것을 넘어서는 행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수처에 고발하는 방식으로 오늘 기자회견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외환죄 고발 기자회견을 우리 참석자분들 함성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최근에 일본의 독도에 대한, 특히 독도에 대한, 한국 사회 전반에 대한 정치, 외교, 군사 모든 분야에 대한 도발과 그리고 한반도 평화위협 행위를 한미일 공조라는 형태로 벌이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그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영토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심각하게 우리 국민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문제는 여야 진보 보수를 다 떠나서 독도의 주권에 대한 문제에서는 굉장히 예민하게 좀 바라보고 있고 예의주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처신을 하고 있는가, 어떤 정책을 펴고 있는가, 어떤 행보를 걷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 국민들이 똑똑히 보고 있고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의 행각, 그리고 집권 초부터 진행됐고, 그리고 지금 최근에 8월 15일을 전후로 해서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독도 주권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태도, 이 문제가 실질적인 영토 포기하는 단계로 가고 있지 않은가, 이런 우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진영들 내에서도 그 독도 주권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공개를 하지 않지만 실질적인 일본과 밀약을 체결한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고요. 또 한미일이 함께 독도 인근에서 지금 공동훈련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순시선이 독도 영해를, 우리의 영해를 침범하고 있음에도 윤석열 정부가 아무런 보고도 하지 않고 대처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일련의 사태를 봤을 때 윤석열 정부가 독도 주권을 실질적으로 일본과 최소한 공유 단계로 넘어간 것 아닌가, 이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윤석열 대통령을 외환죄 위반이라는 제목으로 고발장을 준비를 했고, 우리 500여 명 시민들과 함께 고발장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발장을 접수하는 그런 기자회견을 진행하게 됩니다. 첫 발언을 듣기 전에요. 오늘 이 기자회견은
촛불행동, 그리고 정치한잔 유튜브 채널입니다. 그리고 언론 소비자 주권행동, 그리고 한국대학생 진보연합,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 자주민주평화통일 민족위원회,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강동촛불행동, LA촛불행동이 공동 주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지지바라는 우리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님 모시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직니다. 촛불행동의 상임대표 김민웅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대통령직에 앉아있는 윤석열을 외환죄로 고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섰습니다. 외환죄 하면은 사실 일반 국민들이 익숙치 않은 단어입니다. 혹시 외환관리법을 위반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그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국가적 수준의 매우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독도 문제로 저희들 여기 이렇게 모였습니다. 독도는 지금 매우 위태로운 징에 처해 있습니다. 독도를 국제적인 분쟁 지역화 시키기 위해서 일본이 끊임없이 진력해 왔는데, 이제는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침탈 대상, 침략의 대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은 국가의 주권을 지켜야 하는 대통령은 어떠한 결정과 대응을 보여야 할까요? 그래서 너무나 당연하게도 이와 같은 침략 행위를 반격하고 제압하는 그러한 태도, 그러한 정책, 이것이 중요한 답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당연한 대응은 전혀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독도는 우리의 고유한 영토일 뿐만이 아니라 또한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실효성 있는 영향권의 우리의 국가 영토입니다. 이와 같은 국가 영토에 대해서 일본은 아주 오랫동안 우리가 불법 점유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일본의 교과서에도 이것을 실었고 일본의 군사작전 지침에도 바로 그러한 것들을 적나라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독도를 자신들의 침탈 대상으로 삼았던 것은 우리를 적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적으로 대하는 일본과 손을 잡고 독도 인근에서 군사 합동 훈련을 한다면은, 그리고 이러한 결정을 내린 장본인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결론을 내려야 할까요? 바로 이것이 외환죄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외환죄는 외국이 우리를 침략하는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저 밀정이나 앞잡이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 국토를 일어나는 일에 앞장서서 길을 열어주는 매국 이상의 매우 처참한 수준의 역할을 이 나라의 국가 수반이 하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서는 내란죄와 외환죄를 빼고는 형사소추를 재직시하지 않는다 정도의 특권까지 부여하고 있는 것이 대통령의 직위입니다. 근데 오늘 저희들은 바로 그렇게 형사소추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특권이 원인 무효화 됐음을 선언합니다. 외환죄로 말미암아서 이 나라의 국토가 위태로워지고 그것으로 해서 우리의 생명과 안전이 또한 위협받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막고 엄호해야 할 직분을 국민으로부터 받은 대통령이 바로 이러한 임무를 방기하고 도리어 침략의 문을 열어주고 있다고 한다면, 성문을 열어서 적을 맞이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바로 외환죄입니다. 저는 바로 이러한 점을 주목해서 탄핵과 함께 외환죄의 형사소추를 위한 고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저희들은 탄핵, 외환죄 형사소추, 그리고 국민들이 분개해서 일어나면 직접 끌어내리는 매우 다양한 방법의 윤석열 정권의 종식을 위해서 진력을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촛불행동은 9월 초부터 윤석열 탄핵을 위한 범국민 100일 총력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들은 바로 이 외환죄를 걸어서 대통령 윤석열을 고발하는 조치를 오늘 취할 작정입니다. 이와 같은 작업은
다소 생소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너무나 마땅한 조치인 것을 국민 여러분들은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공수처는 이 고발장을 접수하는 즉시로 윤석열을 수사의 대상으로 삼아서 수사의 원칙과 절차에 맞게 외환죄 혐의를 수사하고 그것을 국민들에게 보고하고 기소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바로 그러한 윤석열 형사소추의 기소까지 연결되는, 이어지는 그 길을 여는 첫 문입니다. 국민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고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받게 해주시고 윤석열 정권의 정치기 한시라도 빠르게 앞당길 수 있는 길을 함께 열어나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 독도 문제는 지금 최근에 벌어지는 양상을 보면 단순히 이제 우리 자존심 문제를 떠난 문제입니다. 독도가 군사 기지의 역할을 하는 그런 군사 전략상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독도를 끊임없이 침탈하고 도발하려고 하는 그 목적 자체가 일본의 아시아 재침략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곧바로 한반도 전쟁 위기와 직결되는 문제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게 됩니다. 최근에 일본은 그 독도 방어훈련이라고 하고는 그 명칭 자체를 쓰지 말라고 아예 고압적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항의도 규탄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공개로 명칭을 바꿔가면서 군사훈련을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했다고 비공개로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독도를 닫기심하라고 해서 시네마현이라고 하는 일본 현에서 공식적인 기념일로 기념하고 있는데 올해 시네마현에 소속된 그 지자체에서 공식적인 기념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자체 행사에 일본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참여까지 요청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11월 달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노골적으로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로 편입하려고 하는 정치 교육적 차원에서 문화적 차원에서 그 행각을 본격화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9월달 9월 초부터 독도의 날 10월 25일이 그 독도의 날이라고 우리 민간 진영에서 기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상북도에서 조례로 기념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날을 국가기념일로 하자라고 하는 그런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25일 독도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 촉구 국민동의 청원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11일까지 진행되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 독도의 날 국가기념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전 정부에서 왜 하지 않다가 지금 하는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전 정부에서는 독도 방어 훈련을 비롯한 독도 수호 그 작업 그리고 행정적 조치 적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우려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일본의 그 행각에 대해서 저희가 규탄하는 그런 입장이었지만 지금은 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독도 도발에 맞서는 것이 아니라 호응하게 있기 때문에 독도를 실질적으로 일본의 영토로 편입시키려고 하는 그 움직임에 동조하고 호응하고 있다. 이렇게 우려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아예 국가기념일로 해서 국가가 의무적으로 독도의 날을 기념하고 독도를 지키기 위한 정치, 군사적, 문화적 의무를 다할 것을 촉구하는 그런 청원을 하게 됩니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 많은 국민들께서 독도의 날 국가기념일로 하는 국민동의 청원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외환죄 고발 이 운동에 대한 경과 보고 그리고 그 취지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구본기 공동대표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촛불행동 공동대표 구본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촛불행동 기자회견이 왜 이렇게 탄력이 떨어집니까? 기세 좀 올려보겠습니다. 자, 전방행인 최남석 발사! 와! 좋았어! 이 탄성 그대로 갑니다. 조금 늘어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자, 날씨 고발하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네. 자, 앞에 기자분들, 그리고 경찰분들 계신데, 경찰분들 잘 들어주십시오. 역대급 대통령입니다. 역대급 정부예요. 역사가 기록할 겁니다.
나라 팔아먹는 대통령 정부였다고.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들이 공부한 뒤에 물어볼 겁니다. 아빠는, 엄마는, 우리 삼촌은, 이모는, 고모는 윤석열이라는 대통령이 나라 팔아먹으려고 할 때 뭐 했어? 그때 아무 말 못하고 쭈뼛쭈뼛 거리지 않으려면 지금 이 순간 어떤 식으로든 저항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경과 보고 그리고 고발장 내용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과 보고입니다. 우리 촛불행동은 독도에 대한 일본의 정치적, 외교적, 군사적 도발이 강화되고 윤석열 정권이 독도 지우기 등으로 이에 호응하고 있는 사태에 대해 국민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독도 지우기 행각은 대통령으로서 외환죄를 범하는 것으로 형사소추의 대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9월 11일부터 9월 24일까지 윤석열 대통령 외환죄 위반에 대한 고발인단 모집을 진행했습니다. 9월 24일 현재 우리 김은진 공동대표 외 493명의 시민들이 고발인단에 참여했습니다. 고발 취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석열은 2024년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내란죄와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추를 당하지 않는 특권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나 최근 1년의 사태로 미뤄볼 때 외환의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우리의 영토에 대한 침탈 의지를 끊임없이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는 일본에 대해 최소한 그와 동등한 수준의 대응을 하기는커녕 이를 인정하거나 도리어 적극적으로 일본의 입장을 동조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외환죄의 혐의가 지극히 높습니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영토를 지켜야 하는 대통령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한 헌법 차원에서도 중대한 문제가 됩니다. 이에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영토 보존이 점점 더 위태로워지고 있다는 점에서 윤석열을 외환죄를 범한 피고발인으로 고발하는 바입니다. 첨언 잠깐 드리겠습니다.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대한민국이 독도를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하는 일본 정부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는 단 한 번도 공개 항의를 비롯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묵인하거나 이와 관련한 사실을 우리 국민들에게 숨겨왔습니다. 이건 윤석열 정부가 독도에 대한 일본의 발언, 입장에 대해 동의하고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서도 이견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저희는 이런 문제들을 고발장에 소상히 담아서 오늘 고발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경과보고 및 고발장 내용 요약 발언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규탄 발언 한번 청해 듣겠습니다. 이승방 우리 촛불행동 회원이신데요. 강동에서 같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승방 고문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수고들 많으십니다. 강동 촛불행동의 이승방입니다. 어느덧 촛불 시작한 지가 벌써 100여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윤석열 정권은 우리 국민이 내려준 심판, 즉 총선을 결과하고요. 최근에 보면 국민의 10명 중에 한 7, 8명은 윤 대통령이 그동안 2년 남짓한 기간 동안에 민생은커녕 아무런 진전이 없었고 이러다가는 나라가 망한다. 이래가지고 정치권 내지는 여러분들도 다들 존경하시는 시국 원로 어른들께서도 지난 주말에 규탄을 넘어서 이제는 윤석열 내려와야 된다. 자진 아니면 끌어내리는 방법으로 해서 내려와야지 이 나라가 이대로 가다가는 진짜 망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보고 참 저도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윤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우리가 기대도 했었죠. 저도 솔직히 찍진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검찰 출신의 캐치프레이스 정도가 뭐 공정과 상식이라 가지고 뭔가 잘하겠지. 또 차이가 크지 않았지 않습니까? 1%도 채 안 되는 차이기 때문에 겸손하게 진짜 나라를 받드는 자세로 나갈 줄 알고 있는데, 또 그건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오죽하면 뭐 생명이 걸린 의료 문제까지 지금 대란이라고까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요번에 저희가 촛불행동에서 고발하는 이 외환죄에 관해서는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얼마 있다가 이제 일본 수상을 만났고, 그 다음에 쭉 1년의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대법원 판결 무시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도 다 아시지만 일본이 인류의 바다에 영원히 보존해야 될 바다의 그 핵폐수를 버리는데 우리나라가 우리 예산을 써가면서 그걸 갖다가 홍보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도저히 우리나라 국익을 위해서도 이건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었고요.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와서는 오죽하면 광복회 생긴 이래 처음으로 나라와 광복회가 같이 행사를 못하고,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이종찬 회장님께서 광복 회장으로서 독립기념관 관장을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초래해라 그래도 거기에 응하지 않아가지고 결국은 이종찬 회장님께서 그건을 하셨죠. 뭐라고 하셨는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용산에 밀정이 있는 것 같다. 어떤 이는 또 심지어 더 극단적인 얘기를 합니다. 아니다, 용산 자체가 밀정이다. 그런 것도 일말 공감되는 면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제가 말씀이 좀 길어졌어요.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지금 보수라고 그러죠. 이분들이 국부를 추앙하는 이승만 대통령, 물론 4.19 혁명으로 해서 국민이 원한다면 자기가 하야하겠다고 그래서 하야를 했습니다, 그분은. 그렇지만 재임 중에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승만 라인이라는 걸 선포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일본 배들이 우리보다 아마 배 성능이 좋았던 모양이죠. 독도 일군까지 와가지고 고기를 잡아가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영토 수호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미국, 일본, 물론 반대가 심했지만도 이승만 라인이라는 걸 가지고 영토 수호를 갖다가 확실하게 한 면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조차 기억을 해주시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이대로 독도 미략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것도 당연히 의심해 볼 만한 일이 있을 겁니다. 이번에 아무쪼록 공수처에서 대의를 위하여 지금 일부 정치, 검찰, 특수부 검사들이 국민의 지탄에 아랑곳하지 않고 하고 있는 수사의 행태를 벗어나서 공수처가 애초에 설립의 목적, 우리 국민이 기대하는 바대로 이 고발건에 대해서 명명백백히 밝혀주시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바라고 청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이제 명칭을 아시겠지만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입니다. 명백하게 영토 주권을 훼손하는 것을 넘어서 영토 주권을 팔아넘기는 범죄 행위를 벌이고 있는 이 윤석열 정권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단순하게 자존심 문제를 넘어서 한반도 평화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에 돌입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자, 저희는 기자회견 마치고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마치는 것으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구호 한 2가지 외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독도를 팔아먹으려는 윤석열을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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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독도 침탈 동조 윤석열을 탄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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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기자회견 마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